방금 전에 교과서 설명 들었던 거 가지고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개화정책 총괄기구가 있었죠? 이름이 상당히 좀 기억하기 애매한 통리, 기무, 아문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개화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정보수집 중요해요. 정보수집 이걸 위해서 일본에 두 개의 뭔가가 파견이 됐었죠. 초기에 보내진 게 수신사, 나중에 보내진 게 조사시찰단, 조사시찰단. 근데 이 조사시찰단은 책에 따라서는 조사유람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는 설명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수신사로서 파견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김홍집이 있는데 왜냐? 앞에서 배웠듯이 조선 책략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 설명했었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나라로 파견됐던 건 영선사가 되겠는데요. 이 영선사 같은 경우는 당시 청나라가 진행하고 있던 양무운동 요걸 관찰을 했었다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양 국가에도 보냈어요. 미국으로 파견됐었던 모빙사, 그지? 모빙사, 왠지 외국어 같은 느낌, 모빙사. 자, 이거 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육일준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육일준이 이 과정에서 책을 하나 썼어요. 서유견문. 왜 이름에 서자가 들어갈까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정보 수집하면서 우리가 가장 애써서 노력해서 개혁했던 것 군대입니다. 이 군대 이름 내가 꼭 기억하라 했었죠. 별기군이라고 하는데 별기군. 서양의 군대 형태를 모방해서 만들었으나 훈련 자체는 일본에서 파견한 장교를 통해서 훈련이 진행됐었다라는 거고요. 조선에서 가장 신경 썼던 개혁 내용인 만큼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신식군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분에도 제한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에 잘난 집안의 자제들이 들어오는 데다가 뭐 군복, 무기, 숙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이 삼지창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이거 들고 다니면서 훈련하는 이 구식군대들에 비해 엄청나게 대우가 좋아요. 얘들아, 똑같은 나라를 지키는 군대인데 누구는 올드하다고 대우가 구리고 누구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어떻게 보면 훨씬 후배인데 밑에 짬 한참 모자란 애들인데 대우가 훨씬 좋아. 얘네가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뒤에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살폈던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혁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이란 기구인데요. 자, 방문국. 박자가 박물관 할 때 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건들, 즉 화석이니 뭐 여러 자료들 이런 물건을 통해서 정보를 준다면 방문국은 말 그대로 글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는 곳이요. 글을 통해 정보를 준다? 즉 신문을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신문 잡지 같은 걸 발행해서 당시 개화정책 내용은 물론이거냐, 우리가 모르는 바깥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신문으로 아주 유명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44쪽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정부에서 방문국을 통해 발행했던 신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기구 기기창이에요. 이 기기창도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여러 가지 무기, 기계가 모여진 창고라고 해서 기기창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청나라 양무운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군대가 쥐고 다닐 총, 신식 무기가 필요하겠죠. 이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기기창.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함정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전환국입니다. 자,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즉 외국을 나갔다 와서 만들어진 기구 전환국이란 말이야. 왠지 전환 느낌이 무슨 단어가 딱 떠오르니? 설명 안 본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약간 트랜스퍼. 여러분 영어 단어 알고 있죠?
그 단어를 많이 연상을 해가지고 아 뭔가 통신, 전화, 전기? 애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전하고 환이 각각 다른 거야. 우리나라 엽전 그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가 앞에서 당백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쓰잖아. 이 전,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치면 현재 원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는 이 전보다 더 낮은 단위야. 그래서 어쨌든 둘 모두 화폐를 의미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전이나 환을 만드는 기구인 거야. 그래서 항상 설치되어 있는 조폐기관, 화폐를 만드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백전, 이제 요때는 당백전이 사라졌지만 만약에 당백전을 만들면 여기서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기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참고 자료로 밑에 연표도 넣어놨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조선 정부는 온건개화파 입장에 맞춰서 군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개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개화파처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조선을 위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조사시찰단을 조사유람단이라고 불러야 했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많은 백성 양반들이 이러한 개화, 개방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이 상당히 심해요. 왜냐면 우리는 직전까지 약 10년에 걸친 쇄국을 하던 나라거든. 이 쇄국에서 뭔가 문화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선입견이 많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서양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해소하지도 않은 채 그냥 받아들여라 정부가 명령을 한 거란 말이야. 당연히 무슨 소리야 그런 야만적인 애들 걸 왜 배워야 되고 왜 걔네 흉내내야 되는 거야? 여러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 개화를 반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타나는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이란 사건이 되겠는데 요 내용은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길어요. 에피소드가 좀 길어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니 시간이 조금 애매해. 그래서 내가 진도를 생각하면 1분이라도 더 수업을 하는 게 맞으나 또 너무 엉뚱한 데서 끊으면 여러분이 또 역사 공부할 때 흐름이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화정책 근데 이게 얘들아 똑같아. 결국에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거 보냈구나라는 거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복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일찍 마칠게요. 30분 원래 안 채우고 여러분 네이버 폰 과제 잘 채워주시고요. 잘 설명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안녕.